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의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2025년부터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사용해온 것들이 새롭게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이 몰랐던 변화부터 이미 시작된 변화들까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편안하게 틀어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잘될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첫 번째로 소개할 변화는 바로 지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갑 속의 현금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나요? 예전엔 지갑 속의 현금이 꽉 차 있어야 든든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요즘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도 스마트폰 하나로 뚝딱 결제가 끝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25년이 되면 현금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 CBDC 덕분인데요.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QR코드 한 번 찍으면 모든 결제가 해결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이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화폐 그 자체가 디지털로 변하는 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을 받을 때 종이 바우처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전자지갑 앱에 바우처가 바로 입금되니까 QR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마트에서 QR 결제할게요라고 말하고 앱을 열고 QR코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입니다. 카드 결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죠. 그럼 카드나 신분증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마저도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보편화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마저도 전자지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는 시스템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이제 진짜 지갑이 사라지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한데요. QR 결제가 편리하긴 한데 배터리 나가면 어떡해요? 편리하긴 한데 정부가 내 소비 내역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에 대한 걱정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안 들고 다닐 수 있다니 너무 편리하다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갑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아니, 어쩌면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왜 아직도 지갑을 가지고 다녀?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화폐와 더불어 소개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종이 영수증이 점점 사라진다는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영수증은 그냥 버리는데 이게 뭐가 바뀐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떠올려 보세요. 커피 한 잔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종이로 받으신 적이 언제였나요? 이제는 모바일 앱에 바로 영수증이 전송되죠. 더는 지갑이나 주머니에
영수증을 잔뜩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확산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자 영수증을 적극 도입하여 종이 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결제 후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영수증을 바로 받는 방식인데요. 고객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종이 영수증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디지털 영수증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소형 상점에서도 앱 기반 영수증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친환경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모바일로 보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들을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변화는 바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카페나 지하철, 공공시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공공 와이파이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5G와 6G 네트워크의 확산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요금이 비싸서 와이파이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5G가 보편화되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6G 시대가 열리면서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줄이고 5G 기반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커들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통신사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5G 네트워크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하지만 모든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공공 와이파이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 지역 등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찾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고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끊김없이 연결되는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2025년이 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일본 입국 심사가 간소화된다는 건데요.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2025년부터는 일본 입국 심사가 한국 공항에서 미리 진행됩니다. 여권 확인, 지문 스캔, 사진 촬영 등 신원 확인 절차가 한국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한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치고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로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둘째로는 출발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한 후엔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돼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신원 확인 절차로 보안과 안전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입국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공항에 일본 입국 심사 전용 부스가 생기고 이곳에서 여권 확인, 지문 스캔, 사진 촬영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면 곧바로 입국할 수 있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겠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팁은 여행을 미리 계획할 때 출국 공항의 사전 입국 심사 부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해 두세요. 여권의 유효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지문 스캔과 사진 촬영 절차도 미리 이해해 두면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바뀌는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2025년에 바뀌는 것 5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송이 제한됐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연중무휴 배송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원하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어 쇼핑의 편리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주 5일 근무 체계를 도입하여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대 근무를 통해 주 7일 배송을 운영하면서도 택배 기사님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중무휴로 택배가 받아볼 수 있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바뀌는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어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것 6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까요? 2025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211만 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기 때문에 2025년의 인상폭은 시간당 290원 인상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약 6만 원 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 정도의 인상률로 매년 이어지는 소폭 인상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6만 원의 인상은 한 끼 식사, 교통비, 공과금 등 생활에 소소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으로 따지면 약 7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은 작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것 7번째는 미성년자 기준 변화 소식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025년부터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만 18세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권리와 책임이 조기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우선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만 19세부터 가능했던 신용카드 발급이 만 18세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법적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요. 만 18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약정, 월세 계약 등 독립적인 계약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에 강화됩니다. 만 18세부터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미성년자 기준을 만 18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조기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교육,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바뀌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소식인데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의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종이책 대신 인터넷으로 교과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무거운 가방에 두꺼운 교과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태블릿이나 전자기기 하나로 모든 교과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과서에도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업 방식도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읽는 방식에서 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어 더 재미있고 몰입감 있는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개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데요. 스웨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학습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종이 교과서와 손글씨 교육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은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읽기와 쓰기 능력뿐 아니라 문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일본은 2019년부터 초중고생 1인 1기기 체제를 구축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독일 또한 모든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 학습 자료와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 학습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고 기술의 발전이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지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그리운 추억의 공간 싸이월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싸이월드의 부활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거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과 다이어리, 방명록이 다시 복구되면서 추억들이 소환될 텐데요. 이를 통해 옛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피드 기반의 SNS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 플랫폼이 생기면서 SNS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콘텐츠는 언제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방명록 남기기, 미니룸 꾸미기, BGM 설정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부활하고 친구 홈피에 방명록 남기기도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토리로 아이템을 샀지만 이번엔 NFT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니홈피의 스킨이나 미니미 아이템을 NFT로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싸이월드는 단순한 SNS를 넘어 하나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싸이월드는 옛 친구들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는데요. 이번 부활에서는 과거의 친구 목록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 잊고 지내던 일촌 친구들과 다시 소통할 기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의 변화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갑이 사라지고 종이 영수증이 없어지며 공공 와이파이가 줄어드는 일상은 단지 편리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우리의 생활 방식, 소비 패턴, 심지어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변화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 잘 될 라디오의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